최근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웠던 구글과 미 법무부의 재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요 요지는 바로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팔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재판 결과였죠. 지난 9월 초 미국 워싱턴 DC 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건 구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행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크롬은 구글에게 있어서 검색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주소창에 뭔가를 입력하면 바로 구글 검색으로 연결되잖아요. 거기다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수집하는 사용자 데이터는 구글의 검색과 광고를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과 맺는 검색 엔진 계약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구글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는지 아시나요? 2022년 한 해에만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위해 20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 애플 영업이익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물론 구글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검색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동안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독점 때문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독점적인 기본 검색 엔진 채택을 전제로 한 거래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구글 입장에선 일부 리스크를 수용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구글의 시련이 끝난 건 아닙니다. 검색 시장과는 별개로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에 대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구글은 온라인 광고를 내고 싶어하는 광고주와 광고를 싣고 싶어하는 매체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보는 광고들, 대부분이 구글의 광고거래소 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9월 초에 유럽연합이 구글에게 29억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물렸어요. 우리 돈으로 약 4조 8천억 원입니다. 이건 EU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반독점 벌금이에요. 거기다가 온라인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러한 조치는 차별적이다. 불공정한 처벌을 무효화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은 자국 내에서 구글이 독점 사업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외국에서 제재를 가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내로남불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5년 현재 한국의 검색 시장을 보면 네이버가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6.5% 정도죠. 사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흥미로운 건 지난 10년간의 변화입니다. 2015년에는 네이버가 75%였고 구글은 고작 5%였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이 브라우저, 모바일 운영체제, 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갔거든요. 2021년에는 24%, 2023년에는 3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2025년에는 다시 26.5%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지난 6월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이 9년 만에 해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소는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였죠. 그는 네이버 벤처스 설립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세계 곳곳에서 똑같은 품질의 음료를 제공하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커피 파는 곳이 스타벅스만 있다고 생각하면 좀 슬프죠. 이해진 의장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에 맞는 AI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는 25년 전 한국의 검색 엔진을 만들기 시작할 때 한글로 된 정보는 언어적 문제로 미국 검색 엔진에 잘 검색되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를 빨리 찾지 못하면 기본적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검색 엔진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죠. 이해진 의장은 AI 시대의 경쟁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어요. 지금까지는 AI 모델을 누가 잘 만드느냐를 가지고 싸웠지만 앞으로 갈수록 지역별, 주제별로 AI가 발전해가며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네이버가 국내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글과 검색 결과에서 차별화를 했던 것이 생존의 이유였다며 AI 시대의 성공 방식도 비슷하다고 봤어요. 실제로 네이버는 해외 상거래 데이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라인과 야후를 통해 상거래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포시마크를 인수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개인 간 거래 사이트인 왈라팝에 투자했어요. 이 모든 것이 AI 시대를 대비한 데이터 확보 전략인 거죠. 빅테크의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네이버가 추구하는 다양성 전략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해진 의장이 말했듯이 하나의 검색 엔진이 제시하는 검색 결과를 세계 사람들이 모두 수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이버가 설립한 후 지난 25년간 매년 새로운 위기를 겪었고 이겨내왔듯이 우리만의 차별화된 기술과 유연한 적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역량이 모두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